25년 어디에 산다는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충주 지역이 그 휘수에서 요구하는 거리, 선수단들이 경기장까지 선수촌에서 이동 거리 시간이 60분 이내라고 하는 최소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처음에 유치 당시부터 저도 개최 조직위원회 구성되고 집행위원회 보고 7차례, 8차례 갔는데 한 5차례까지는 충주까지 경기장까지 태권도, 배드민턴, 농구, 뭐 조정 경기장까지의 이동 거리가 60분 이내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거짓말해왔어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었었어요. 충북에서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냐면 충주까지의 충북 내륙 고속도로 완공되고 그리고 나서 전용 차선 운영 또는 뭐 에스코트 포함한 그런저런 것들을 했을 때 60분 이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다 강구를 했는데 한 2달 전까지 참 많은 고민 검토한 끝에 최소 72분에서 78분 걸립니다. 그래서 선수들 충주에서 하는 경기 종목 선수들은 저희들 선수촌을 조금 여기도 세종에 2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사물동에 한 2,500명 정도 규모에 있고 이쪽에 한 7,000명 정도 그게 합강이라고 하죠. 저희들 선수촌 이름을 2개로 합니다. 세종 산울 선수촌, 세종 합강 선수촌이라고. 합강에서 산울까지도 한 7, 8분 걸려요. 셔틀로. 그래서 이제 합강 쪽에서 충주 접근성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주에서 개최되는 종목 선수들을 배치를 할 것까지 요번에 휘수 실사당 오면 그것까지 협의를 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지난 1월에 휘수 집행위원회에 가서 도저히 우리 60분 이내로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충주의 선수촌을 운영하는 것은 충북 지역의 도의회 의원들을 포함해서 충북에는 사실은 이 대회를 충북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에는 개최하는데 이점이 뭐냐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선수촌을 좀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를 충주 종목들은. 근데 선수촌 옮기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선수촌 운영을 하려면 치안까지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울타리 다 둘러가지고. 그리고 치안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선수촌 들어가는 민간인 선수들 다 인스펙션 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 안전점검 수준을 확정짓지 않았지만 차량 밑에 폭발물 장치 그것까지 다 이렇게 검침대 돼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절차 트렁크 다 열어봐야 되고요. 그거 충주에다가 2,000 몇백 명 운영할 수 있는 선수촌 한 군데 할 수도 있는 데가 없어요. 없고 인근에 몇 군데로 분산해서 하려면 지금 같은 그런 추가 조치를 하기가 엄청난 경비 수반 요인이 생기죠. 그 인력은 얼마나 많이 생겨야 되고요.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안전 문제를 포함한 문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이거는 올림픽은 경기력을 경쟁하는 그 올림픽은 그런 수준의 경기지만 대회지만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선수 간 교류 그래서 그 대학생들의 미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의 선수 간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세계 평화에 그러니까 공헌하도록 하는 인재 키워내는 것 이런 사실 부차적인 목적이 실은 중요한 목표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선수촌에서 가능하면 한 선수촌에서 머물면서 선수들이 교류 활동도 가능하도록 해줄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 그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회장단 집행위원회를 설득을 해서 선수촌은 그러면 세종에서 있고 이동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휴게, 마사지, 치료 또는 그 자원봉사자 대기실 포함해서 오버레이 시설, 임시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수십 칸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경기장 내에 있는 실내 공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별로 필요하면은 텐트를 쳐서라도 그 준비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그걸 보고 임시 시설, 오버레이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거 설계 이제 들어갈 거고요. 왜냐하면 경기장 관련된 내용들이 확정되기 전에 설계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계 들어가고 거기 맞춰서 보조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 것 때문에 설계니 뭐니 하는 것들이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0,000명 수준의 최대 10,000명까지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홈페이지도 구축해 놓고 또 교육 프로그램까지 완성 다 해놓고요. 이제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바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서 교육시켜서 배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또 우선 여러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우선 인원 충당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별 의식 없는 분들 와 계시면 저희들이 또 사실은 자원봉사자도 그냥이 아니라 하다못해 차별화된 이 조끼 옷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또 편의 제공해 드려야 되고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 숙박 제공해 드려야 되고 식사 이런 거 제공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 중에 있고 저는 그것에 특화하는 계획으로 경기가 있는 지역에 예를 들면 대전, 세종, 충주, 청주, 온양 이런 쪽에 있는 체육 관련 학과들이 있는 대학에 학생들이 마침 방학 중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현장 실습을 겸해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좀 연결시킬 거고요. 그 작업은 금년 후반기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현재는 제가 이제 체육과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개인 인맥을 통해서라도 보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해서 학교는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 관련된 학점 형태로 패스페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그걸 파악 중에 있어서 거기에 연동시켜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자위반 타위반이라도 대학생들은 그 영어 능력도 있을 테고요. 아무래도 또 그리고 체육 관련 학생들은 실제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개인 경비를 들여서 몇백만 원 들여서 현장 가서 인턴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학생들이 그를 동기유발은 안 돼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네들한테 최대한의 기회를 억지로라도 제공해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겁니다. 자원봉사자는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인천공항 같으면 이쪽에서 그쪽에 사람 파견하기가 그렇고 해서 인천 지역 자원봉사센터 또는 그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해서 인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 저희들이 모셔서 공항 필요한 자원봉사 이렇게 모시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어디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든 뭐가 결정된 게 아니어서 어느 그 기업이나 여기를 특정 기업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수송에 필요한 차가 저희들이 1,85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버스 800대 정도 포함해서 그 후원은 아무래도 자동차 제조회사에 그런 좀 후원 요청을 좀 각별한 이렇게 그 인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검토를 그쪽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1년 반 이상 거의 해왔는데 진전되는 게 없고요. 자동차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관세 정책 이런저런 것이 연동돼서 그쪽도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 선수단 숙소에는 그 한 세대에 2명 내지 3명 정도의 선수가 묵게 되거든요. 화장실 하나에 선수가 2명 이상이 이렇게 묵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평수가 큰 데는 화장실 2개인 데는 4명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그 선수단 방마다 린넨 아시죠? 이게 저 수건 포함해서 뭐 침대포도 매일 세탁해줘야 되고요. 그런 후원도 이제 저희들은 좀 요청을 할 거고, 또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자제품. 세대마다 TV 모니터 넣어줘야 되죠. 세탁기 넣어줘야 되죠. 냉장고 넣어줘야 되죠. 에어컨 넣어줘야 되죠. 또 침대도 넣어야 돼요. 이런 거 후원은 요청을 했는데 정 안 되면 저희들 자체 예산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차도 아까 말씀드린 1800대 정 후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 가지고 그걸 임대를 해서라도 써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그런 후원과 연동시켜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저 직제는 저희 현재는 문체부 협의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1월부터 이렇게 확정된 직제대로 대회 때까지는 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4개 시도 또는 심지어는 전북 도지사도 만났을 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는 단기 파견이라도 이렇게 저희한테 좀 보내달라는 그런, 왜냐면 2036년 올림픽 유치하려고 하는 데니까 그런 것까지 부탁을 해서 저희들은 지금 대회 때 되면 공무원 포함해서 단기 파견까지 하면 1000여 명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면 신서희 네, 중구면 신서희 기자입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차량 규모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 주셔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차량이 그렇게 많이 동원되는 건 선수들이 이제 이동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림픽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하는 수준의 대회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장거리 이동으로 선수들의 좀 경기력 저하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수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 북한 참가 문제 좀 핵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북한 참가는 저희 대회 흥행은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 결정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수 회장단도 북한 참가 요청 해도 되냐고 제가 지난 1월달에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꺼낼 만큼 됐는데 조금 완급을 조절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출범한 현 정부에서의 대북 관계 노선이나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 우리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뭔 방향성까지 이렇게 뒤흔들리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을 꺼낼 수도 없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휘수 입장에서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와서도 혹시라도 정부 고위 관계자하고의 면담이 성사가 되면 그런 얘기를 꺼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쪽하고 사전 조율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과 연동해서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휘수 쪽에서는 맞아요. 사실은 스위스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서 참가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까지 했어요. 지난번 회장단에서는. 그것도 조금 이렇게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상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동거리 말씀하셨던가요? 선수보 그 대책이나 뭐 예. 경기력 저하. 이게 우리 보니까 우리 조직위원회 사람한테 뭔 정보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편하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충주 지역에서 선수들 80분 정도 이동 거리 이렇게 가면 그쪽에서 육상 경기 같은 경우는 자기 경기 맞춰서 이렇게 가서 경기가 예를 들면 100m 경기를 하면 예선 한번 뛰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또 준결선 뛰고 그날 중에 결승까지 뛰고 그래요. 결승이 다음날 있기도 하는 경목도 있지만 체급 경기 같은 경우도 태권도 하면 여기 충주에 있는 태권도 경기 하면 체급별로 그날 예선부터 결승까지 끝나서 메달이 확정되고 나와요. 그러려면 충주에 가서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동 거리 시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로, 누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쉬는 시설을 최적의 시설로 휴게 시설을 갖춰줄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제공되는 식사 이런 것들도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서 그쪽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기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